みんな食ってんのそうだってほとんど福島の米だからね 오랜 시간 제주 남해상에서 머물렀던 태풍 찬투는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한반도를 비켜갔습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일본 해역에 진입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내놓은 예상을 뛰어넘어 더 일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 일본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은 지난 여름부터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하수구에서는 역류가 일어나다 못해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일본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도야마현 북쪽에서 진도 5.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곧 엄청난 지진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일본인들의 긴장과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전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이지만 특히 일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지진을 연상할 정도죠. 그런데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에 더욱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지진 해일, 홍수 피해, 핵발전소 파괴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 2차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강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시 이 지진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했지만 오히려 피해 지역이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곳이 있는데요. 이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25,949명에 이르렀고 250조 원 규모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는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청 청사를 포함해 리쿠젠타카타시 중심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파괴됐고 주변 지역과 역사, 선로가 유실당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쿠젠타카시 해안에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소나무 7만 그루를 심어두었는데 모든 소나무들이 거대 쓰나미에 쓰러져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한 그루가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약 250년이나 살아왔고 높이가 30m나 되는 큰 소나무였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와중에 홀로 꿋꿋이 버텨낸 소나무는 일본인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주변 모든 소나무가 쓰러졌을 때 혼자 꿋꿋하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습이 꺾이지 않는 일본인을 상징한다면서 소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소나무를 기적의 소나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생활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거대한 쓰나미도 꺾지 못한 소나무를 보며 자신들도 저렇게 살아남을 것이라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기적의 소나무를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적의 소나무를 지역 마스코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소나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과 드라마가 제작되고 심지어 서적이나 음악의 소재로도 쓰였습니다. 소나무는 리쿠젠다카시의 랜드마크로 떠올랐습니다. 쓰나미를 이겨낸 기적의 소나무는 부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시리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소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꺾이지만 않았을 뿐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에는 바닷물이 들어가서 전부 썩어 있었고 잎은 바닷물이 지나간 소금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 있기만 했을 뿐 죽은 상태인 것을 설레발을 떨던 일본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뻘쭘해졌습니다. 꺾이지 않는 일본인의 정신이라며 치켜세웠는데 이미 죽은 정신이었다는 것을 발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옥이 된 상태로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나무에 일본인의 정신까지 갖다 댔으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던 일본인들은 죽었으면 다시 살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해결책을 도출해냅니다. 이에 리쿠젠다카시 정부는 재생불가 판정을 받은 소나무를 영구 보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외신들은 일본의 한 도시가 쓰나미를 견딘 소나무를 보존하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기사를 실었고 일본 당국이 소나무를 살릴 전문가들을 동원해 뿌리를 보호하고 영양액을 듬뿍 주어서 나무를 살려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존 작업이 시작된 첫날 그렇게 떠받들던 소나무를 잎 하나하나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썩은 뿌리는 잘라버리고 줄기 내부는 파냈습니다. 콘크리트 철근을 심은 뒤 나무 껍질을 방부 처리에 감싸고 송진으로 떡칠해 원래 자리에 다시 심었습니다. 간신히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와 잎은 모조리 뜯어내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잎과 줄기를 접목했습니다. 이 복원 작업은 대지진 2년을 맞은 해를 기념해 1억 5천만 엔, 한화 약 16억이라는 막대한 복원 비용을 들여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복원을 두고 일본 내부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찬반 양론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 피해 주민들을 내버려 둔 채 보여주기 위한 좀비나무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복구가 다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나무를 복원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지금까지도 도호쿠 대지진으로 집 없이 살고 있는 피난민들이 5만 명이 넘는데 이 좀비나무를 만드는데 16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니 일본인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리쿠젠 타카타시는 피해를 입은 마을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기적의 소나무를 관광명소로 지정하고 관광상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려진 기념주화가 발행되어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주변 카페에서는 소나무 그림이나 사진이 프린트된 기념품도 판매되고 있죠. 처음에는 이 소나무를 기적의 소나무라 부르며 신처럼 모시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제 좀비 소나무라고 부르며 증오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토록 소나무를 증오하는 것은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이재민 집단 따돌림 현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재해를 입은 일본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학교와 사회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보도됐던 태풍 찬투가 수증기를 모아 강력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바로 일본을 뚫고 지나가며 그 두려움은 더 커졌는데요. 찬투가 일본에 준 엄청난 피해들은 SNS를 통해 제보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가 계속 밀려와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이루어졌고 하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건물을 뛰어넘을 만큼 높이 솟아오릅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 태풍 피해를 공유하며 도시에서 창문이 깨지거나 건물이 파손되고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날아다니고 전신주가 부러지는 등 상당한 인명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찬투의 이동 경로를 보면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듯이 어떻게 하면 일본에 더 많은 피해를 줄까 고민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피해가 더 커질 것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당 마을의 광 케이블이 단절돼 통신이 끊겼고 신고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피해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징조들을 종합해 1년 안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자체보다 이재민이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재민의 삶은 지옥보다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여성들이 대피시설에서 성범죄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는 사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원전 피해 학생들은 전학을 가는 곳마다 세균병균, 후쿠시마상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으며 집단 따돌림을 당해 일본 사회에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도쿄에 돌아가려 했으나 방사능 괴물이라고 받아주지 않아 결국 삶을 포기한 채로 남아있는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요원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동물들을 전부 죽이면 안 되겠냐고 제안합니다. 이는 방사능 변형동물이 탄생해 사진이 해외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원전 피해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로 인해 일본 이재민들은 피해를 입고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본 재난관리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